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 1. 수수. 나나.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제는 내 책에다가 써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책이요? 아니요, 책에. 빈칸 메우기 하시는 겁니다.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좋다. 예. 83부터 93까지 평균 연령 87의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얼핏 보면 특별할 것도 없는 풍경. 그런데 어르신들의 손에는 화투장이 아니라 연필이 들려있고 어르신들의 눈은 TV 대신 책을 향해 있습니다. 저희 칠곡군에는 찾아가는 한글 교실이라고 성인문예 교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에 어르신분들이 한 11분 정도 모여서 같이 한글 교실을 운영하면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작. 덥다, 높다, 앞치마, 낮다, 높다, 풀숲, 파랗다. 한글을 배우러 나오는 것도 내가 한글을 모른다고 밝히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기인데, 어머님들의 이때까지 노동만으로 이루어진 일상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 문화를 접하게 되는 문이 됐으면 하는, 그리고 소소하게는 일상의 행복이 됐으면, 그게 제 바람입니다. 2006년 2개 마을 40명의 어르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0여 개 마을 2,000명의 어르신이 마을회관에서 글을 깨쳤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으로 어르신들은 시도 쓰고 연극도 하고 영화도 찍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특히 칠곡 할매 글꼴의 주인공들은 대구 경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다. 오케이, 날씨가 그쵸? 너무 좋네. 날씨가 좋네. 날씨도 맘 따라 좋아해. 어르신들이 또 그냥 어르신들 아니잖아요. 오늘 딱 초청 받아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기분 좋네. 제주도에서 와주십시오 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글꼴 만든 거 그 작가가 썼대요. 그래가지고 글꼴의 주인공들 와주세요 한 거예요. 주인공으로 오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 멍텅이리 할머니 이것도 못 들고 와가지고. 그래, 얼마나 좋노. 초대받아가 좋아해. 그걸 조금 배웠다고 초대받아가 온데 다 댕기 구경하지. 얼마나 좋아해요. 기분도 좋고 너무 좋아해. 초청 받고 또 가는 거니까 또 그 자리를 빛내러 또 멋지게 다녀옵시다. 예. 출발! 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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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햇이 선하게 좋다. 마스크 벗고 공기 한번 맡아보세요. 공기 한번 맡아보세요. 아, 상큼하다. 너무 좋네. 바람 많이 분다 그죠? 역시 제주는 제주네요. 제주 바람 많네. 귀한 손님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두 어르신들. 저희가 아주 특별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저씨 박수 좀 해주시다. 잘 모시고 다니. 맞아. 지금 숙소 갈 건데 예. 주변에 바로바로 살 데가 없으니까 가다가 예. 여기 할 거 좀 장 좀 봐서 들어갈까요? 그럽시다. 괜찮으세요? 예. 제주도 시장 안 가보셨죠, 어머니? 안 가봤지. 좋아요. 그러면 가까운 시장으로 가주세요. 제주도에 여러 번 놀러 왔어도 시장은 처음이라는 어르신들. 여럿이 다양한 음식을 푸짐하게 먹으려면 역시 시장만한 곳이 없죠. 제주도 특산물인 오메기 떡도 사고 싱싱한 회도 사고 내친 김에 평소 어르신들이 직접 사드실 일 없는 랍스터 버터구이까지. 이런 게 바로 여행의 묘미죠. 젊은이도 먹고 늙은이도 먹고 바로 먹어봐야지. 맞아. 따로 음식이 따로 어딨노? 가자. 숙소에 도착하니 뉘엿뉘엿 해가 집니다. 어느새 밥때. 어르신들이 짐을 풀고 한숨 돌리시는 동안 저와 장혜원 선생님이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제주의 먹을거리로 푸짐하게 차린 한상.
혹시나 어르신들이 잘 못 드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입맛에 맞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비행기도 타고 차도 타고 이리저리 시장 구경도 하고 좀 안 피곤하세요? 이래 잠을 게 피곤한 거 풀리겠다. 조금 피곤하긴 했죠. 아 우는 아메로 울마 싶다. 내가 아까 연일일 때는 어떻게 따라가 보던지. 맞다. 시장에서 좀 다리에 편찮으셔가지고. 내가 아픈 게 자꾸 그게 그렇게 아프면 암만 좋은 상이라도 찍었어요. 저 기분이 좀 날이 안 좋다, 안 좋지. 빛났다, 구름 찢다, 바람 불다 하는 거 맨들. 칠곡에서 제주 숙소까지 4시간 남짓한 일정. 어르신들의 마음은 거뜬하지만 어르신들의 몸엔 무리가 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새삼 세월이 야속합니다. 한숨 푹 주무시거나 하면 제주 공기도 좋고 아침 일 나면 또 거뜬하실지 싶어요. 하고 나면 그거 돼야지 그러면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내일은 거뜬하게 해서 같이 다녀요. 안 그래야 되지. 힘든 거 얘기하시고. 자고 나가다 좋아졌네, 좋아졌어 해. 파이팅 합시다. 어르신을 초대한 천재 동화 작가를 만나러 가는 길. 다행히 날씨도 어르신들의 컨디션도 좋습니다. 이수가 이거 전이수다. 맞아. 전이수 작가 만나서 먼저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좀 하고요. 그리고 뭐 차도 조금 한잔 하고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이제 개막식 전시 개막식에 어르신들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개막식 행사도 참여하고 그리고 또 작품도 조금 보고 대통령도 만났는데 이 정도 행사쯤이야 했지만 목적지가 다가올수록 어르신들의 마음에 파도가 칩니다. 80년 동안 온갖 풍파를 겪었어도 많은 사람 앞에 나서는 건 여전히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머나 먼 길에 왔는데 그래 행사장에 가면 잘하고 그리고 군수님 아이고 잘했습니다 하고 인사 듣고 가야 되지 뭐 있다 하면 그 부끄러워 어떻게 댕기겠노. 어르신들이 마음을 다잡는 사이 차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인지 총각인지 모르겠다. 머리가 길어서 아가씨라 총각이라. 우리 할머니도 10대 같은 순수함을 간직한 80대 칠곡 할매들과 80대 같은 깊은 생각을 가진 10대 동화 작가의 만남. 이 신선한 조합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전이수 작가가 칠곡 할매 글꼴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글꼴인데. 그러네. 제가 토토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커다란 개가 돼서 다른 세상에 많은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준다면 생각하고 그림으로 그리게 된 거예요. 사실 글꼴 되게 많은데 우리 할머니들 글꼴 딱 선택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할머니들이 공부도 예전에 못하고 해서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써놓은 글씨체가 이 안에 인생의 굴곡이 다 담겨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소년의 작품에 담긴 순수한 위로와 어르신들의 글꼴에 담긴 담담한 위로. 그림과 글, 그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이 어우러져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글꼴의 주인공인 어르신들 역시 작품을 통해 위로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 글 이런 데다 써있나 싶은. 글씨가. 그렇지 그래. 강 건너 물 건너 비행기 타고 이까지 어떻게 끝내세요? 내 글씨체가 그죠? 잠시 뒤면 더 많은 사람이 칠곡 할매 글꼴을 알게 될 겁니다. 멀리까지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이 할머니들이 늦게 글을 배우시고 또 그 글을 통해서 삶을 표현하는 시를 봤을 때도 그 울림과 감동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거든요. 이때까지 배운 생활의 지혜와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좋은 글로서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잘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을 배운 덕분에 어르신들은 넓은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글 덕분에 우리는 깊은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기분 좋아. 너무 기분 좋고 좋아요. 재미도 있고 기분도 좋고 여러 국민 여러분 다 사랑하고 좋습니다. 기분 좋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죠? 오늘 했던 거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와, 화요 바다가. 그림을 그려도 이래 못 그리겠다 정말. 그죠? 아유 예쁘다. 풀이고 먼 데는 감다. 맞아요. 저쪽에는 끊고 여는 희고. 어머니가 그럼 출렁출렁. 노래가 절로 나와요. 아니 뭐 노래가 사실은 그게 또 뭐 시잖아요. 시. 음만 빼면 시니까. 오늘 막 시 쓰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아이고 몰라서 용기가 날란가 모르겠다. 내 이름 한다 탁 남겨놓고 가야지. 포부가. 어머니 다시 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그럼 좀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그럼.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기를. 자, 나오십시오. 가자. 아이고. 가자. 식사는 하셨죠? 식사했어. 식사는 하셨고 천천히. 오늘 새로 이제 글 배우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두 어르신의 후배지 후배들. 후배가 우리는 선배다. 그렇지. 글도 배우고 시도 쓰고 시집도 내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해보니까 어떤지 얘기 좀 해주고 선배로서 이제 한 수 가르쳐 주러 가는 거지. 진짜 나 형님 잠 안 잤대. 그 한자 배운 게 진작 내가 좀 배웠으면 뭐 했겠노 싶고 서울 가가 나오면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집에 와서 내 울었어. 너무 설득이 그렇잖아. 엄마가 아버지하고 할매하고 그 키하고 날 공부하려고 한다고 쫓아내고 쫓겨다니고 했디. 참 이제 공부배가 대통령 손도 잡고 참 영민 손도 잡고 내가 이마에 출세했나 싶은 게 참 기분도 좋고 좀 쏠쏠하기도 하고 슬프고 그렇더라고요. 중학교만 해도 나라를 되찾고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던 시절, 당시 딸들에게 공부는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게 의무가 된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학교도 생겼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다로학당입니다. 작년부터 한글 수업을 시작한 곳, 7곡의 시인 꿈나무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5권 정도 시집을 내실 때 함께 하셨던 어르신들이고 이미 또 먼저 글을 배우신 어르신들이니까 우리 또 선배님들의 이야기 오늘 함께 같이 얘기 나누면서 좀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배울 적엔 이걸 어떻게 배우나 안 하면 안 되나 이랬지. 처음에는 좀 겁도 나고 힘도 좀 들고 또 서버에 써겠어. 서버에 써겠고 아이고 선생님 콩 숨으면 막 콩 나고 팥 숨으면 팥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시대입니다. 그래가 시를 써봤어요. 참 가나다라부터 먼저 배워가지고 그래서 쓴 게 또 공부가 재미도 있고 좋아요. 즐겁고 배우다 보니까 시도 쓰고 시가 이래서 뭐시고 했잖아 우리 배울 때는. 시가 뭐시고 그래 그렇게 시가 뭐시고 했는 게 그것도 배운 게 시도 알겠고 글도 알겠고 받침도 뭐 어려운 거는 뜨듬뜨듬 일러가며 또 쓰고 시가 글이구나. 또 배운 게 재미도 나고. 선생님들 매일 그래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이 많지. 그래 하세요. 시를 쓴 게 재미가 희한해.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지나온 그 시간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셨어요? 정해놓고 했어요. 내일은 시를 썼는데 어떻게 써야 되나 하면 이제 내일은 가면 내가 필요한 시를 요래하면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오늘 요건 내가 꼭 써야지 시가 되겠다. 이런 후배 선생님들이 선배들 와서 적어보고 머리가 좋다. 그래 배운 게 저 제주도도 가고 서울 대통령님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 열심히 하세요. 예. 연세 많다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도 구경도 가시고. 우리 신호부는 혈착 대통령님 혈착이 뭐가 있더라고요. 신호부라. 이 종이가. 요런 게 이제 신우부도 알고 이제 알게 되고 좋네. 여러분들 더 하면 됩니다. 파이팅 합시다. 뭘 쓰면 좋겠노? 근데 옛날에 지내가는 그런 얘기는 되지 뭐 딴 거는 나는 못 쓰지 싶어. 내가 쓴다는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지난 날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보이는 금방 보이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보고 아 저런 것도 쓰면 시가 되겠구나. 뭘 생각하려고 해도 뭘 써가 뒤는 싶어가 생각 안 나가면 한 50대 청춘 아이다까지 천지 모르고만 할 텐데 그래.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줘. 시는 마음을 글로 옮겨 적는 것. 지금 당장은 시 쓰는 게 막막해도 긴 세월 어르신들 마음에 쌓인 이야기는 분명 멋진 시가 될 겁니다. 이번 도전이 어르신들에게 좀 더 특별한 추억으로 남으려면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주머니 이번에 우리 할머니 두 분 모시고 제주도 잘 다녀왔거든요. 기존에 이제 시 쓰셨던 뭐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공부 막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또 시를 처음 써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시화전 기회를 조금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칠곡 할매 글꼴의 주인공이 5분이잖아요. 그분 위주로 좀 많이, 그분들 위주로 많이 홍보된 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할머니들이 많이 참여한다라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할머니들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그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찾아간 곳은 학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시화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시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 화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이미지로 대처를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어르신들의 시를 보고 직접 그림을 그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칠곡에 있는 학교에 미술부가 있다고 해서 좀 논의를 드리려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잘 되겠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연락드렸던 예나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저희 상담실에서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림은 이름난 화가에게 그려달라 해도 되고 어르신들이 직접 그려도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정식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한 마지막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길, 그들의 삶을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2년 정도 저희가 이제 단절이 되었다가 이제 원래 학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떤 소통의 부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과 대화를 해볼 때 조금씩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이 또 시험 기간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학교 측에도 이제 어떤 학사 일정이나 이런 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좋은 의미이니 한번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학교에서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끝으로 학교를 나섰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인데요. 네, 선생님.
논의를 해봤는데 좋은 취지고 학생들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 확정되면 바로 또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경례. 안녕하십니까. 시 쓰는 선배님 두 분이 오셔서 좋은 얘기 해주고 가셨어요. 그죠? 콩 심는 것도 팥 심는 것도 다 시가 되니까 용기 가지고 열심히 해보라 하셨잖아요. 그지요? 자, 이제 용기는 주셨으면 이제 진짜 시를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선생님 한 분을 모셨어요. 박상희 시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이 엄마가 아기를 얻고 가는 모습을 시를 쓴 거예요. 아기가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자식을 좋아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이지, 그지? 그냥 어머니들이 이렇게 시를 써보시면 돼요. 생각해보면 이 시 읽어보니까 하나도 안 어렵지요, 그죠? 안 어렵고 또 난도 저런 생각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지? 나는 참 쓸락하면 한이 없다. 시를 적으려고 하니까 가슴이 먹먹하다. 그것만 써도 시예요. 시를 쓰려면 특별한 주제가 있어야 하고 특출난 재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어떤 형식도 어떤 제약도 없이 그저 마음을 풀어내면 된다는 시인의 말에 어르신들은 다시 용기를 냅니다. 야무지게 공책을 펴고 단단히 연필을 쥐고 텅 비어있던 종이에 드디어 어르신들의 인생이 담깁니다. 시라는 걸 그래도 진짜 처음 써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선생님 보시고 어떤 분 좀 시 읽어볼까요? 할머니 시를 읽기 전에 우리 애나 씨 시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아, 제가요? 예. 저는 뭐 시를 배운 적도 저도 우리 어르신들하고 똑같이 처음 써보는 거라서 시인지 뭔지 뭐 시인님 앞에서 조금 부끄럽지만 이런 것도 시가 됩니까? 글쓴이는 예나 칠곡 할매들을 만났다. 툭툭 내뱉는 말씀이 유쾌하고 통쾌하고 배를 잡고 혼을 쏙 뺀다. 툭툭 내뱉는 말씀이 그 속에 저마다 사연 없는 분이 없다. 그래서 더 찡하다. 나보고 예쁘다 하신다.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그래서 더 찡하다. 어때? 우리 할머니 우신다. 진짜로? 왜요? 아이고, 진짜로. 마음이 여리시다. 제 마음입니다, 어르신들. 얼마 안 가서 날이 어두워질 때 낙동강 철교를 파괴하면서 굉음이 산천을 울리고 천지가 진동했다.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아, 전쟁이 무서웠다. 새 같으면 날아가지. 꿀떡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우물 장춘에 나는 물 일러 우물에 갔다. 반동이만 머리에 얹어도 건들건들 쏟을까 힘들었다. 다른 분들도 우물에 갔다. 한 동이 번쩍 머리에 이고 잘도 걷는다. 나는 몹시 부러웠다. 지금은 없어진 우물이 추억이 되었다. 와, 아니 오늘 처음 쓰신 거 맞으세요, 다들? 처음 쓰는 뭐죠? 시를 저보다 더 잘 쓰셨어요. 시력하는 말은 알아도 그런데 처음 써보니까 그 선생님 해석을 잘해가지고 좀 쓸만하네요. 쓸만한 것 같아요. 네. 남 보기는 대수롭지 않지만 나는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먹고 외치던 어르신들이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시는 쉬운 거라고. 칠곡 할매들의 시화전 개막까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학교 가자. 그래. 식사를 하는 거 쌌나? 잘 안 되더라. 아이고 그래. 가자. 문 땡기래 문 땡기래. 그건 문이 고약하다. 옳지. 어김없이 학당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이 경례.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순서는 88쪽을 보시면 자 시를 읽어봅시다 나옵니다. 그죠? 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 이명래 학교에 가고 싶다.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에 가고 싶다. 재미있어서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친구들이 좋아서. 우리도 그러면 시를 한 편 써볼까 합니다. 시가 어딨노? 시가 어딨노? 어디 있기는 내 마음속에 있지요. 시는 하나도 없다. 아이고 어쩌고. 뭐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주제는 어머님들이 좋은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추억부터 오늘날 일상까지 모든 순간, 모든 기억이 시입니다. 가슴에 사무친 이야기는 많지만 시가 될 만한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담감을 내려놓고 마음을 써내려가다 보니 텅 비어있던 공책엔 어느새 시가 쓰여 있습니다. 주제를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서 쓸까를 생각하다 보니 일상에서 안 보던 것들도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평소에 쓰지 않던 어휘들도 나오고 시를 쓰므로 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는 문고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루학당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신여자 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거 아시죠? 네. 학생들이 할머님들 그 시를 쓰시는 곳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님들하고 오늘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오늘 조금 구상을 하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읽어봐. 처음으로 써보신 시야. 그러니까 이 옆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넘기면서 한번 봐봐요. 이 중에 어떤 게 또 좀 마음에 드는지. 어르신들이 시를 읽는 학생들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 여기 찍을 때 우리 어르신들 표정이 뭔가 검사 맞는 느낌. 표정이 아유 긴장하고 계시대 지금. 그죠? 검사 받잖아. 아이고 무슨 검사는 받지. 시를 쓰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주제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시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생각날 때는 쓰는데 그냥 쓰려고 생각해 보면은 뒤에 써야 될 말도 앞으로 자꾸 나올라게 먼저 나올라게. 오늘 두 분은 또 새로 시를 더 써오셨어요. 이렇게 몇 편이나 돼요? 하나, 둘, 셋, 넷, 5편이죠. 진짜. 네. 옮겨 쓰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적어. 그럼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담비 장춘에 주룩주룩 비가 내린다. 가뭄에 내리는 비라 더욱 반가운 빗소리. 외출한 남편 비맞이를 세라. 걱정보다 비가 우선이다. 그렇게도 고운 자태로 피어있던 목련꽃잎이 비와 같이 떨어진다. 애석하지만 비가 우선이지. 자꾸자꾸 내려라 단비야. 비온 뒤 쑥쑥 자라날 새싹들의 기다림이 있기에. 와. 저희 학교에도 목련 있거든요. 그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이 시를 읽으시니까
비 오는 장면, 뭐 목련잎이 떨어지는 장면 그런 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막 그려지죠. 네. 오, 우리 어렸을 때 이름 학교 가는 날이 기다려야 된다. 내 이름은 언제나 무슨 때 누구 엄마 이제는 내 이름을 찾았다. 어릴 때 부르던 그 이름. 와 감동. 맞아 무슨 때 무슨 엄마로 불리다가 여기 학교에 아니 할머니도 불쌍한데 엄마 생각난대요. 긴 설명하지 않고 몇 줄로 딱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다 감동 이제 공감이 되니까 오. 내가 손에 미안해. 진심에 있는 진짜 사람 어울리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사연도 조금 들어봤거든요. 그걸 듣고서 아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좀 더 잘 알아주고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요즘 디지털 세대는 대면을 하지 않고 이모티콘으로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너무 익숙한 시대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뭔가 감정을 공유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이 글의 내용에서 조금 더 감정이입이 더 잘 되어서 좀 더 풍부하게 이 친구들이 발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담하게 말하던 선생님도 결국 눈물을 보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 앞에서 모든 인간은 갸륵한 존재다라는 구절이거든요. 세대를 많이 건너뛰지만 이 예술이란 것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이거를 감정을 공유할 수 있구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놀라운 반 예술에 대한 어떤 감동 그리고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순수한 감정 이런 것들이 막 난감이 이제 좀 격차를 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순간의 감정이 조금 폭발한 것 같네요. 내가 그렇게 공책에 쓰는 건 60년 만에 처음 뭐 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도 그래도 내가 느낀 대로 썼더니 좀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나도 쓸 수 있구나. 지금은 자꾸 이렇게 잊혀져가는 세월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새록새록 좀 이렇게 새겨지더라고요. 뭘 쓰면 좋겠노? 근데 옛날에 지내가는 그런 얘기지 뭐 딴 거는 나는 못 쓰고 싶어. 어릴 적에 친구 동무들하고 온 동네를 뭐 산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될까? 생각나는 게 이제 6.25 피랑 갖는 그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싶어서 써봤지 뭐. 우리 동생 하나는 막 피랑가에 좋다고 그래 좋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계산하라고 그래가 뭐 사뭇 따라 내려갔어 걸강 따라 사뭇 내려가가지고 뭐 가도 뭐 건널 길이 있어야지 없는데 달성공원까지 갔어. 그러고 그 못 건너니까 답으로 이제 고령군으로 답으로 들어왔어. 갈게를 한 동네에 막 폭격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 기억력이 나는데 그래. 내가 무엇을 시집 살고 뭐 아들 키우고 안 되는 게 있어도 내 그 말만 전부 그때 다 안 시켰는 거죠. 그걸 못 시켰어라 간게네. 못 시키기는 그래. 파이지. 우리 아들도 어디까지 좀 가르치려고 해도 그때도 없어. 못 살아가지고. 가시 성당 안에 그 지금 공단이 되어 있거든. 그 안 동네 내가 컸어. 그리고 그 동네는 아무도 딸 아들은 공부를 안 시켰어. 내가 갈라 하니까 뭐 할아버지가 의문카대. 의문 그거는 뭐 잠깐 정량에서 배워도 된다 하면 앉았어. 그래서 날 가고 싶어서 그래 갔더니만은 하면 아침 조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발맞춰 노래하면 가는데 얼싸 좋거나 옳시고 좋거나 그 노래를 하더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꽃피는 삼천리 방방곡곡해 조선의 동무야 우리 동무야 손과 손을 잡고서 손과 손을 잡고서 또 뭐라 하나 이제 붙여 7살 먹어 엄마 죽고 14살에 아버지 죽고 10살 먹어 지게 줬어. 근데 얘가 사실아 버덕해. 영감 서해 놓고 군대를 갔다. 내가 십자수를 해가 알라 쳐다놓고 보통 십자수를 해가지고 남이기 살리. 아휴 그걸 생각하면 기가 찬다. 내 지를 내가 닦아야 된다. 내 업이다. 이래 생각하고 살았는 기라. 울면 무슨 소용이 있노? 울어도 소용없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지절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맘 멀리 날아가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할머니 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요 안에 요 디자이너한테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할머니들 글씨도 다 있네, 그죠? 먼저 작업을 해놓으셨네요. 네. 이 시를 봤을 때 이 할머니의 글꼴이 조금 떠오르고 느낌이 조금 나는? 추율 할머니나 이종희 할머니 보시면은 끝으로 꺾이는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빛이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갖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옛 이야기 하거나 뭐 그럴 때 조금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한 자체는 보통 송구시 느낌이 좀 저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내용이라든지 그런 이제 조금 무겁지 않은 내용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마다 느끼는 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권한자체, 김영분체, 이원순체, 이종희체, 추유을체 일명 칠곡할매 글꼴은 20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성인 문해교육으로 한글을 배운 늦깎이 학생들의 필체. 어르신의 인생을 닮은 5개의 글꼴을 이번 시화전에 쓰려고 합니다. 친구 만나니까 우리 밭에 파마늘 같이 좋다.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부 이제 늦게 배웠는데 친구 만나는 거 진짜 좋다. 공부도 좋지만 친구 만나는 게 더 좋다. 이런데 제가 그럼 얼마나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니까 이 어머님이 순간 이제 얼마나 좋은가를 떠올리다가 지금 밭에 한참 파마늘이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밭에 파마늘 같이 좋다. 정말 최고로 좋은 경우예요. 최고로. 내가 키운 내 손녀딸 같은 내 작물들이잖아요. 내 새끼들. 맞아. 그것만큼 내 친구가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최고의 극찬을 하신 자, 선생님 바꿔주세요, 김영희. 자, 이 스토리를 전혀 몰라요. 그렇죠. 모든 시가 그렇듯이 어르신들의 글자 뒤엔 어르신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좀 더 또렷하게 드러난 10가지 이야기가 드디어 캔버스에 옮겨지는 순간 조금 허전해 보이는 공간은 곧 순신여고 학생들의 정성으로 빈틈없이 채워질 겁니다.
시화전을 며칠 앞두고 시인들이 다시 다루학당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쁜 색지 가져왔어요. 자, 이 색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하잖아요. 전시회를 하면 사람들이 보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보러 오라고 초대장을 만들 거예요. 자, 다 같이 써야 되니까 중간에 일단 놓겠습니다. 중간에 놓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글자씩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하는 전시회니까. 함께 글을 배우고 함께 시를 썼습니다.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시도고 같이 해서 더 가치 있는 도전. 세상에 시인으로 소개되는 찬란한 순간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해주길 바라며 어르신들은 펜을 잡습니다. 글자 모양도 글자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근사하고 정중한 초대장. 어르신들은 이 초대장을 누구에게 보낼까요? 생각해 봐야지. 시간 나는 대로 가야 되지. 아들도 오래 가고 싶고 민우리도 오래 가고 싶고 다 적어도 돼요. 일하는 사람은 못 적고 좀 차 타고 지갈로 오는 사람은 적고 그러지. 아들 오래 가고 싶고 우리 아들 바빠서 뭐 올라 시간이 있을란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붙여놓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내 마음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나는 누구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름만 쓰시면 돼요. 초대하고 싶습니다는 안 쓰셔도 되고. 요 붙여놓고 요 이름 쓰면 되겠지? 네. 후방 떡집을 그거 갔다 오니까 뭐 아무렇게 이렇게 다량하게 해놔는 거 봐봐. 나 쓰면 되는데. 난 사람도 그저 봐라. 딸도 부르고 싶고 대구에 사는 아들도 부르고 싶고 형제, 자매, 손자, 손녀, 친구, 이웃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까지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특별한 순간 함께 보고 싶은 생애 첫 시화전입니다. 여러분을 칠곡 할매들의 시화전에 초대합니다. 춤추는 나뭇잎 아래서 만나리라. 그리고 지난 4월 21일 드디어 어르신들의 시가 칠곡 홍평화 기념관에 걸렸습니다. 작품이 공개되는 첫날 칠곡군에서는 약속대로 근사하게 행사 준비를 했고 주인공들도 약속한 시각에 맞춰 등장합니다. 내가 무슨 집을 이렇게 잘 지났노? 귀한 손님들 역시 속속 도착합니다. 오시는데 안 힘드셨어요? 괜찮았어요? 우리 오랜만에 만나. 그래, 오랜만에 만난 게 기쁘고 좋네. 우리 또 선생님도 더 예뻐졌고. 아유, 우리 어르신도 오늘 더 예쁘신데 오늘 그래도 되게 선생님도 예쁘고 우리도 예뻐져야 안 되겠나? 가시죠. 우리 초대받아가 왔거든. 그래서 딱 변신하고 오셨구나. 네. 어머니 립스틱도 바르고 오셨네. 빨래이지 오늘은. 우리 아들 딸을 보는데 우리 아들 딸 사랑합니다. 오늘 기분 되게 좋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파마 새로 하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했어. 여기 나와 사진 찍는다고. 자, 모자를 자꾸 쓰니 다 부러졌어. 근데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신 거는 또 처음이시니까. 처음이지. 기분이 날아가지 뭐. 사장님. 어르신들의 시를 더욱 근사하게 꾸며준 순신여고 학생들부터 어르신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어 온 근처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모두가 고마운 사람이고 귀한 인연입니다. 한동안 인사를 나누던 오늘의 주인공들이 다 함께 이동합니다. 작가 특권으로 얻은 첫 번째 관람의 기회.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전시를 둘러봅니다. 시화가 걸린 순서대로 찬찬히 눈길을 옮기다가도 자기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닮으셨죠? 진짜 닮았네요. 네, 맞아요. 우리 할머니 얼굴 사진 보고 닮게 그린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잘 그렸다. 기분 괜찮네. 아들 오늘 기분 짱이라. 밥만 매시다가 이래 막 이래지들 있잖아요, 솔직히. 그지? 그런데 이래 실학하는 걸 성격에 소녀가 딱 할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동네 주민으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문화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만 사는 줄 알았는데 나도 이제 학생이고 그렇다면서 너무 그렇게 눈물 나고 그래요. 시를 쓴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까지 모두에게 특별한 전시. 이 뜻깊은 순간 소중한 하루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먼저 작품만 한 장, 작품 앞에 서서 한 장. 물론 우리 짝꿍과도 사진을 찍어야죠. 내 사진 찍은 사람 누구고? 저예요. 맞나? 내 그림 잘 그려줘서 이뻐. 내 손자 해. 그림에 이 미모를 못 담아드려서 너무 죄송할 따름이고요. 괜찮아. 좀만 더 그림 실력이 좋았더라면 좀 더 이 빛나는 외모를 담아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내년에 하지. 내년에 또 하지. 약속. 내년에 또 쓰셔야 됩니다. 또 시 쓰셔야 됩니다. 알았어. 가르쳐 주는데 쓸게. 오케이. 드디어 개막식이 진행되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도전을 축하합니다. 다음은 할머니들께서 직접 쓰신 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월은 흘러 긴 개월, 세월은 흘러 이 몸이 늙어 보니 청춘의 공부 것이 철칠치 한이 dim에 공부하니 좋다. 친구 만나니 우리같이 파, 마늘, 같이 좋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송월선.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내 아락해도 아나보도 못하고 살았는 생각하이 벌벌 떨리가 아무것도 못 쓰겠다. 6.25 피난길 손충리 옥현동 작은 집 갔는데 밤이 되고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꽝 청둥 소리가 나 보니 낙동강 다리 끊는 소리였다.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어서 피난길에 나섰다. 낙동강 따라 내려가는 힘든 냇가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하는 말이 어찌하면 강을 건널까 생각을 하다가 비행기 요청하자 냇가에 나의 오빠 손 건달님 밀가루로 영어로 써놓았다. 밤새고 길을 나서 가는데 강을 건널 데 없었다. 그 뒤에 소문에 피난민 강 건널 때 폭죽해서 강물이 피바다 되었다 한다. 그 그림 자체도 너무 감동이었고 내가 쓴 시 그리고 그림 앞에서 이게 내 거라고? 어머님들의 표정이 정말 소녀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전시도 시작이지만 우리 어머님들의 인생에서 또 다른 새 장이 시작되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에서야 당신들이 본인이 시인이시라는 거를 제대로 이제 느끼셨을 것 같아서 이제 굉장히 감동입니다. 뿌듯합니다. 80 넘어서 글을 배울 수 있을까 하던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됐고 시를 쓸 수 있을까 하던 어르신들이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스스로조차 의문이던 일. 하지만 어르신들은 과감하게 도전했고 결국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우리의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사랑스럽게 이렇게 시를 적어주시니까 젊은이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희망을 얻고 용기를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어려운 것이 문학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쓰시는 생활인문, 이게 정말 우리 사람답게 사는 거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87, 칠곡군 다로학당 어르신들의 시화전 프로젝트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또 다른 시작을 응원합니다.